안녕하세요. 백과학사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실험 영상은 아니에요. 저는 5월에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요. 학교 주변에 우포늪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었는데요. 예비 교사로서 교과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교육 과정에 담긴 내용만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우포늪에 가게 되었을 때 알면 좋을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또는 지역 주민으로서 생각해보면 좋을 법한 내용도 준비되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우포늪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습지인데요.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현장 체험학습으로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우포늪은 여의도 면적의 크기로 옛날부터 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 생태계 보고라고도 불립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러한 우포늪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 보존습지로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우포늪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한반도 생성 과정을 알아야 해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중국 대륙의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하여 한반도의 모태를 형성했어요. 그 이후 쥐라기에 두 지계가 서로를 향해 가면서 엄청 큰 대보조선운동이 일어나고 백악기에는 물곡사 변동의 화강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죠. 따라서 지금의 한반도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우포늪이 있는 지역은 경상분지인데요. 경상분지는 백악기에 일어난 물곡사 변동에 의해 형성이 되었어요. 이 경상분지는 시기에 따라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으로 나뉘는데 우포늪 주변은 하양층군에 해당돼요. 제가 더 찾아보려고 서치를 해서 하양층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찾았는데 말이죠. 한자가 많아가지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포늪 주변 지역은 중생대 경상계 퇴적암과 이에 관입한 화성암들입니다. 이때 낙동강과 우포늪은 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였는데요. 신생대의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우포늪의 발원지인 토평천의 유수가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흙과 모래가 바닥에 쌓여 자연 제방이 만들어지고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의 우포늪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주제도 통합검색 서비스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우포늪을 딱 칩니다. 그 다음에 막 확대를 해서 막 찾아요. 이게 우포늪에 딱 정확하게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다 보면 나와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에 들어가서 25만 지질도 선택. 이거는 그냥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는데 땅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떠요. 보니까 우포늪 옆의 암석 정보는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지고 지층면이 하양층군 하만층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 옆을 클릭하니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졌군요. 이는 빙하기가 끝날 때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가 저희 모교예요. 완전 우포늪이랑 가깝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알고 싶은 지역의 암석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포늪은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습지는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폭우나 홍수 피해를 완화해 줄 수 있고, 우포늪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미생물로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지는 생태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습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은 아닌데요. 1930년대에는 제방을 축소해서 우포늪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었고, 산업화로 농경지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과거에는 우포늪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무지함을 보상하기 위해 여러 규제와 협력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제 우포늪은 옛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고등학생 때 우포늪에 가서 찍은 식물들의 사진이에요. 뜰채로 한 번만 떠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80년대에는 67종만 기록되었던 우포늪의 조류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 지정 이후 최근에는 16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노력의 성과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포늪에 따오기가 많이 서식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남획, 농사를 위한 화학 비료 사용으로 따오기는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선물받아 우포늪에서 따오기 복원에 성공하였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따오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2018년에 우포늪 주변 마을에 있는 할머니와 진행한 것인데요. 첫 번째 문답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제방. 사실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사는 주민인 할머니는 제방이 생기고 나니 살기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포늪을 두고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저희는 우포늪을 보존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존해야 한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포늪에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는 생태계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과 생계를 위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습진의 어업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두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으니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 없네요. 이 둘의 의견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안이 정말 필요한 듯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포늪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지만 우포늪과 같은 생태계에서는 다른 생명체가 많을수록 또 복잡할수록 더 좋습니다. 다르다는 이유가 미움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250만 종 중 하나의 종일 뿐인데 지금까지는 다른 생명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인간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의 이익을 쫓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크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며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종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포늪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적으로요. 이 주제는 지구과학 예비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